퇴직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한켠이 묵직해지지 않으신가요? 일 그만두면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정작 준비된 건 별로 없네라는 생각에 괜스레 불안해지곤 합니다.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매일 아침 정해진 일터가 없다는 해방감도 잠시일 뿐 급기야 저축이며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걸 느낄 때부터 생존 전쟁이 시작됩니다. 저마다 은퇴 후 삶을 꿈꾸지만 정작 퇴직 뒤에는 돈 문제와 의욕 상실 혹은 인간관계 단절 등 여러 부담을 마주해야 하죠. 오늘은 퇴직 후 돈 한 푼 없이 은퇴 6년, 매일이 생존 전쟁. 이라는 자극적인 문장을 화두 삼아 은퇴 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현실과 그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둬야 할 점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3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테니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 퇴직금만 믿다가 1년 만에 바닥난 통장 마이너스 김씨의 이야기. 회사에서 30여 년간 안 해본 일이 없던 김씨. 대기업의 중간 관리자 자리까지 오른 뒤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정년퇴직이라고 해서 노후 대비를 완벽히 해둔 것 같지만 김씨가 받은 퇴직금은 예상보다 적었고 또 자녀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이미 새어나가 버릴 구멍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퇴직 후 1년도 안 되어 통장은 텅텅 비었고 그래도 나이 먹어도 손은 건사하니 뭐든 할 수 있겠지 하고 시작한 부업은 생각만큼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매달 마이너스가 쌓이겠구나 싶어 서둘러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만 6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선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생 돈 버느라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뭘 잘못했던 걸까 싶기도 하고요. 김씨 사례에서 눈여겨볼 점은 퇴직 후 당장 큰 돈이 생기더라도 그 돈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가를 꼼꼼히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직금은 평생 직장 생활의 대가이자 동시에 나 자신이 버텨야 할 노후 자금입니다. 한순간에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큰 지출을 해버리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더욱이 생각보다 빨리 동이 나면 김씨처럼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은퇴자들의 재취업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하루 12시간씩 일하기도 벅차죠. 그러다 보면 연금도 충분치 않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기도 어렵고 금세 빚더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퇴직 이후 적정 생활비가 얼마일지를 미리 계산해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 생활 반경에서 가장 꼭 필요한 비용 주거, 의료, 식비 등과 가끔씩은 하고 싶은 활동 취미나 문화생활에 대한 비용까지 고려해 실제로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가계부 스케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은 한꺼번에 쓰기보다는 필수 지출분과 비상금, 그리고 투자 혹은 금융상품연금, 저축성 보험 등처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적절히 분배해 둬야 합니다. 또한 일을 그만두기 전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나 소규모 창업 방향을 탐색하고 작게나마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김 씨도 조금만 더 일찍부터 주변 지인들과 협업해서 소규모 자영업을 실험해봤거나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봤다면 지금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 놀고 있는데 뭐해? 얼른 일자리 찾아. 마이너스 박 씨의 이야기. 박 씨는 퇴직 후에 드디어 자유다 라며 오래 참고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소소한 취미 활동도 마음껏 누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막상 회사를 떠나니 평생 처음으로 평일 낮 시간이 빌 때마다 왠지 모르게 허무하고 마음 한켠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급하지 않은 편이었음에도 자기 자신이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주변에서도 한술 더 떠 매일 집에서 빈둥대지 말고 뭐라도 하지 그래. 지금 놀면 나중에 힘들어질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 듣다 보면 점점 무기력해지면서도 자책감이 커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빈둥거리는 노인 취급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찾는 일 자체가 귀찮아지고 두려워졌다고 해요. 회사 다닐 땐 언제쯤 은퇴를 즐길 수 있을까?
로망이 많았는데 막상 은퇴하니까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은 더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박 씨 사례는 일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사회적 역할이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끊기면서 상실감과 외로움이 밀려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돈이 조금 있더라도 그 돈을 어디에 의미 있게 쓰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결국 무기력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박 씨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나를 즐겁게 만들 일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껏 미루어왔던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스포츠 등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 없이도 의미를 찾을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가볍게라도 돈을 벌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취미나 전문성을 활용해 소소한 강의나 교습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까지 회계나 법률 분야에서 일했다면 지역 주민센터나 청소년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시작해 볼 수도 있고요. 사진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 비교적 대중적인 취미를 갖고 있다면 시니어 강사 자격으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돈보다 무기력 속에서 나를 건져줄 활동을 찾는다는 데 있어요. 3. 자녀들이랑 멀어지는 것 같아서 외로워요. 마이너스 이 씨의 이야기. 이 씨는 퇴직 후 첫 몇 달간 건강도 챙기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리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대학생 혹은 사회초년생으로 자기 생활에 바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집에 있는 아버지를 그저 덕분에 조금 편하게 살림해주는 사람 정도로 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거예요. 대화하려고 하면 자녀들은 휴대전화나 자기 할 일에 바쁘고 배우자 역시 바깥일이나 개인적 모임이 있으니 대화 시간이 예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내가 직장에 다닐 땐 다들 나를 무조건 찾고 의지하더니 이제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섭섭하더라고요. 은퇴 후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리라 기대했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미 성장해 자기 세상을 꾸려가고 배우자도 그간 남편 일이나 가사 돌보느라 미뤄뒀던 것들을 이제야 해보려 한다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결국 은퇴자가 과도하게 가족에게 매달리거나 지나치게 가정 내 권위를 세우려 할 경우 오히려 반감이 커지고 가족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은퇴했으니 가족들한테 더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주 1회라도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직접 요리를 해본다거나 간단한 나들이를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자녀에게 작은 일이라도 부탁해서 참여하게 하고 본인도 자녀나 배우자에게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면 새로운 소통 채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은퇴자로서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는 가족과 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해 보세요. 무조건 내가 도와주겠다거나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가 아니라 각자가 기여하고 각자가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건네는 게 좋죠? 예를 들어 같이 반려견을 키워볼까? 혹은 이번 달에 같이 캠핑 가볼래? 식으로 소소한 주제라도 꾸준히 제안하면서 시간을 함께하는 흐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속 은퇴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동등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은퇴 후 생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3명의 사례를 살펴보면 은퇴 후 겪는 현실은 종종 우리가 상상하던 그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와는 거리가 멉니다. 일상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모르겠다부터 급한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가족과의 관계가 어색해졌다 등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째도 재무, 둘째도 재무이지만 그 다음에는 자존감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 설계는 필수.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꼭 계획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수입원을 체크해 월 얼마 수준으로 쪼개서 사용할지 전략을 짜세요. 무리한 투자로 한 방에 모든 자금을 날리지 않도록 항상 분산과 안정성을 고려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일과 활동으로부터 오는 의미 찾기. 완벽한 무직 상태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꼭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원봉사나 취미활동, 지역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도 충분히 활기를 찾을 수 있어요. 취미나 전문성을 작은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경험을 해보면 자존감 상승과 함께 작은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및 사회적 관계. 퇴직했다고 해서 가정의 중심이 되려 하는 순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원하는 방향을 들어주고 같이 의견을 나누며 가족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지인이나 동호회, 종교단체, 지역사회 모임 등 가족 바깥 세계와도 꾸준히 교류하는 게 정신건강과 자기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관리. 은퇴 후 시간 생겼다고 방치하면 각종 질환이 더 빠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습관 및 건강검진을 꾸준히 챙기면 건강한 몸이 곧 더 많은 활동 선택권을 보장해 줍니다. 작은 꿈과 목표 설정. 젊었을 땐 거창한 목표나 꿈을 좇았다면 이제는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겠다는 단순한 목표라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둘씩 실천하는 동안 은퇴 후의 생활이 훨씬 의미 있고 보람차게 바뀔 거예요. 마무리하며 퇴직 후에는 누구나 한 번쯤 내가 이러려고 평생 일했나? 라는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자금 사정은 생각처럼 넉넉하지 않고 가족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내 삶을 오롯이 설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볼 수 있는 시기가 사실 은퇴 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 씨나 박 씨, 이 씨처럼 누구나 처음에는 허무함과 막막함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마음을 열고 주변을 둘러보면 나에게 맞는 새로운 커리어 혹은 새로운 활동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내 인생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은퇴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신 분이 있다면 혹은 이미 은퇴를 했지만 매일이 전쟁 같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무 설계부터 일자리 혹은 여가 활동, 그리고 가족관계, 내 건강까지 다시 하나씩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순간부터는 분명 살아갈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와 주변의 조그마한 도움만으로도 생존 전쟁 같은 무기력한 일상이 새로운 도전과 작은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오늘부터 준비해 보세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시작되니까요.